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4년 1월 31일 수요일 장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저녁 7시 49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1.3% 하락하고 있고 우리 야간 선물은 약보합선 336.90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어떠셨나요? 오늘 아침에 갭 하락, 아침에 나스닥이 구글, AMD, 테슬라 등 주요 기업들이 다수 시간외에 하락하면서 아침에 뚝 떨어져서 선물 거래가 일어나면서 우리 프리장이 야간 선물보다 한참 떨어진 335.15 즉 1% 넘게 떨어져서 출발했죠. 근데 제가 프리장 전에 오늘의 지지 라인을 말씀드렸던 자리를 슬쩍 이탈을 하면서 출발해가지고 일단은 보류를 했는데 뭐 순간적으로 반응하신 분들은 오늘 아침에 살짝 롱으로 먹고 나서 그 다음이 이제 딱히 이렇다 할 움직임이 하루 종일 없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위에 저항 라인 오지도 않았고요. 아래 지지 라인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장중 본장 이후 진폭이 1.7%, 오후장 점심시간대 이후 진폭이 1.2포인트밖에 되지 않는 정말 1년에 한 5번 정도 볼까 말까한 수준의 저진폭 날이었습니다. 정말 움직임이 없었죠.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만 스캘핑을 이 자리에서 한다고 한들 언제 또 튀어 올라갈지 모르고 언제 튀어 내려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그거를 하긴 어려웠을 거고 끝까지 그걸 해서 먹었다면은 약간의 운이 더 작용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스캘핑 하시는 경우는 장 초반에 조금 몇 번 하고 튀고 그 다음에는 사실 접근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한쪽으로 가면 스캘핑은 모았던 거 조금씩 모았던 거 한 방에 날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오늘 시장의 움직임은 그냥 일자로 보시면 되고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많이 밀렸죠. 오늘 800도 깨졌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오늘은 2월 1일 새벽 4시 이제 돌아오는 새벽 4시에 FOMC가 열립니다. 조기 금리 인하 시그널 나오면서 뭐 반전을 줄까 주목해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원에서 연준 파월의 조기 금리 인하를 촉구한다. 파월 의장의 서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기 금리 인하 촉구한다. 이렇게 사실 개입을 하면 안 돼요. 연준에게. 이게 트럼프 집권 시기에는 이런 개입들이 거의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준과 정부는 좀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바이든 정권에서는. 그래서 파월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파월 의장은 조기 금리 인하 현재로서는 5월론이 5월이나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가 시장의 중론이죠. 근데 혹시나 이제 FOMC에서 뭐 3월 달에 어떤 메시지를 줄지 조기 인하를 할 메시지를 줄지 시장은 좀 주목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좀 반전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은 어쨌든 시장은 좀 늦게 그것보다는 늦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페드워처에서도 드러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오늘 나스닥이 아침부터 나스닥 우리 장중 시간 평균 0.8% 하락. 그다음에 유럽장 개장 후에 1.2%로 지금 확대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1.3% 정도 떨어졌네요. 이런 상황에서 나스닥은 개인 숏 비율까지 축소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5대5 정도죠. 이제는 개인들이 숏이 한 3개월 동안 계속 엄청나게 많이 몰아 있다가 몰려 있다가 이제 좀 중립으로 좀 바뀌는 그런 모습이 또 살금살금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돌아선 건 아니고 FOMC를 앞두고 좀 긴장하는 이제 어느 쪽으로 가도 개인들이 이제 그쪽으로 향할 겁니다. 즉 급락이 나오면 나스닥이 이제 꺾여져서 급락이 나오면 개인들은 롱으로 막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개인들은 다시 숏으로 매달릴 겁니다. 지금은 딱 중립에서 긴장감 높이면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해 종합이 3운봉 떨어졌습니다. 중국 증시 참 뭐 가는 듯 하다가 지금 또 밀어내는데 오늘도 1.5% 하락. FOMC 앞두고 29일에 이제 헝다그룹의 청산 소식 이후에 3일 연속 약세인데요. 부양책으로 지난번에 끌어올렸던 증안펀드 400조 원 이상의 증안펀드 가동해서 가동하겠다 해가지고 끌어올렸던 부분을 뭐 다 반납했습니다. 이제는 뭐
그것보다 더 강력한 부양책은 사실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참 외국인들의 이탈이 상당하다라는 거. 미국도 이제는 조금씩 부담스러운 상태가 되고 과연 중국은 그 반대로 미국 꺾일 때 같이 다시 반등해줄 수 있을지 관심 갖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장은 뭐 일부 커플링, 그런데 그렇게까지 중국장 항생에 휘둘리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어차피 오늘 하루 종일 나스닥이 약세였으니까 우리는 그나마 좀 밑에서 좀 버텨준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왜 우리 증시가 선물이 외국인들이 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갔는지는 조금 이따가, 뭐 라이브 방송 때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이유를 아시겠지만 라이브 방송 시청하지 못한 분들은 제가 이유를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약세가 있었죠. 삼성전자가 734 아래로 오늘 장중에, 이거는 장중에 적었던 거예요. 장중 라이브 방송 때 적었던 건데 삼성전자가 한 73,500원 정도 할 때 적은 겁니다. 삼성전자가 73,400원 아래로 개인 주문이 상당히 많다. 이거 분봉으로 살펴보면 오늘 하루 종일 밀렸죠.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밀어냈는데 삼성전자가 73,400원 이하로 아래 개인 매수 주문이 많고요. 특히나 73,000원 포함해서 밑으로 주문이 많았다라는 것. 즉 73,000원 밑으로 가격이 밀리기 시작하면 개인들한테 매수를 많이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개인들한테 매수를 많이 주면 더 끌어올릴 이유조차 없어지겠죠. 그래서 더 떨어질 염려가 생기죠. 그래서 아래로 개인들 매수를 많이 주면 오늘 장대 음봉에 주의해야 된다. 시장도 함께 영향받는다. 다 미리 적어드렸던 건데 실제로 그 일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735 뚫고 730도 뚫고 7이 5까지 찍었다가 7이 7로 끝났는데 그 지점은 또 중요한 지점이죠. 지난번에 걸렸던 자리 돌파 갭 만들었던 자리, 과거에 다 걸렸던 자리들, 그쵸? 여기 분홍선 라인, 피보나치 중요한 자리로 인식되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깨지기 시작하면 다시 지난번에 38이 지지받았던 자리로 향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7만원까지도 위협하게 되면은 또 어디까지 빠질지 또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위협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오늘대로 장대 음봉 나올 수 있는 위협 73,500을 734를 깨고 그다음 730까지 깨기 시작하면 그럴 가능성이 높았는데 그 일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위로는 개인들의 매도 주문은 없었어요, 거의. 그래서 개인들이 이 가격에 도저히 위로는 매도할 수 없다, 도저히 팔 수 없다, 그런 모습이 나온 거죠. 결국에는 종가 보니까 개인들이 250만 주 이상 매수로 마감했고요. 종가는 727로 끝났다라는 거. 결국 삼성전자의 약세가 시장의 약세를 좀 더 불러일으킨 거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4천억을 사고 개인들이 풋옵션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올라가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 두 번째 이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는 숫자로는 매수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이 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얘는 매도 힘이 더 강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드렸어요. 최근에 이제 중요 포인트들, 하루하루 중요 포인트들, 목요일 위클리 만기 때는 340 콜 매도가 계속 매도 자리를 뚫지 않고 유지하면서 이상하다 수상하다 말씀드렸었죠. 그때 요 위에다 올려놓고 보면은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위클리 때 마지막에 급락이 나왔죠. 여기 340 계속 막아두는 거 반복하지만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니까 목요일은 이게 수상해서 얘를 중점적으로 본다. 그래서 종가의 위클리 옵션 이거 월요일인가요? 그쵸, 월요일 만기 때 이제 마지막 종가에 340 콜 매도 자리들을 살리러 그걸 살리러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은 중요한 게 뭐냐, 외국인 선물 매수와 그 다음에 개인들의 옵션, 풋옵션이었나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의 풋옵션, 개인들 콜옵션이었나? 어쨌든 세 가지 중요한 거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거 여기 있네요. 개인 콜, 외인 선물 매도, 금융투자 풋에 집중한다. 요 세 개가 변화하면 흐름이 바뀔 것이다. 변화하지 않았죠.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고점, 제가 말씀드렸던 고점 라인 찍고 터닝한 거, 하락 쪽에 힘이 계속 실렸던 거 다 안내해 드렸던 거고요. 오늘은 뭐가 중요하냐? 오늘은 이거
삼성전자 호가 보는 거 중요하지만 특히나 외국인 선물 매수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 처음에는 외국인들이 매수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거 그래도 상방 베팅인가 싶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살펴보니까 야 이거 까고 보니까 요거를 세분화 시켜보니까 야 이거 실질적으로 보면 매도구나. 이게 대량의 환매수. 지금 수치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3시 45분 넘어서 체크한 거 신규가 1조 8천억의 매도, 그다음에 환매수가 2조 2천억 정도 이렇게 잡힌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대략적으로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오늘 평소보다 훨씬 많은 환매수와 그다음에 신규 매도가 서로 많이 잡혔던 겁니다. 자, 요 안에는요. 신규 매도가 1조 2천억, 그 다음에 환매수가 1조 6천억 정도가 있었던 거죠. 안으로 따져보면. 자, 환매수를 한다. 기존에 1월달에 대량 매도를 잡고 끌어내렸던 거, 증시 떨어졌잖아요. 자, 선물 1월달에 급락하면서 이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많이 늘렸었죠. 5조 원, 6조 원 매도했잖아요. 이때만.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좀 과한 거 아니야? 그쵸? 평단가 부근 좀 올라오는 게 좀 무섭잖아요. 외국인들도 항상 외국인들이 세팅한 대로 무조건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지난 11월엔 실패했잖아요. 어쨌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줄일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닙니다. 약수익 내지 본전급에서 많이 줄이는 겁니다. 환매수를 대량으로 했어요. 자, 그 상태에서 만약에 끝났다면 오늘 매수가 1조 원 넘어가고 있었겠죠. 근데 반대로 누르는 힘이 신규 매도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못 가죠. 환매수하는 입장이라면 그렇게 시장을 끌어올리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만약에 주식을 들고 있는 경우에 분할 매도를 한다. 내가 주식을 단가를 낮춰가지고 팔기는 싫죠. 내가 위에 걸어놓고 누가 위에를 사주길 바라는 거죠. 반대로 숏포지션을 가졌을 때 최대한 밑에서 익절하고 싶어하죠. 청산하고 싶어하죠. 그걸 위로 적극적으로 막 끌어올리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환매수는 힘이 약해요. 상대적으로. 어떤 힘? 위로 끌어올리는 힘이 약합니다. 반대로 신규 매도는 그냥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는 그 자체가 하락 베팅이 되는 거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좋은 거죠. 물론 금액이 얼마 안 됐을 때는 최대한 위에다가 신규 매도를 하고 싶은 건 맞습니다만 어쨌든 힘은 매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개의 힘이 오늘 만나서 신규 매도가 좀 더 이긴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왜? 오늘은 4천억이나 이걸 토탈 합산하면 4천억 매수인데 4천억을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래도 내려가는 뭐 완전히 내려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올라가진 못했기 때문에 균형을 이룬 거죠. 거의 1조 6천억의 환매수와 1조 2천억의 매도가 서로 균형을 이룬 날이었습니다. 그쵸? 얘는 덜 올라가고 싶어하고 그래서 올라가면 내리고 올라가면 내리고 여기서 청산하고 싶어하지는 않고 신규 매도가 서로 바톤을 이어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매수가 계속 잡혀도 하루 종일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잡혀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삼성전자가 그렇게 내려가고 있으니까 2%씩이나. 그래서 오늘은 얘만 보면 굉장히 속을 수가 있었어요. 속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파생하시는 분들이 디테일하게 보질 않으면 오늘 외국인 매수다. 1,000억, 2,000억, 3,000억, 4,000억, 5,000억까지 매수한다. 이거 오늘 상방이야. 해가지고 베팅하기 쉬웠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쵸? 저는 그거 경계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그쵸? 그게 아니라 오늘 이 힘은 균형을 이뤄서 사실상 움직임이 거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하루 종일 라이브 방송에서 이런저런 얘기 다른 거 떠드는 거 많이 있었죠. 그래서 움직임이 없는데 뭘 합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에 덤비지 마시고 뭐 이런 날도 있고 안 하는 날도 있고 공격적으로 하는 날도 있고 그런 거 적극적으로 하는 날도 있고 매매 안 하는 게 유리한 날도 있고 그런 거죠. 아니면 스캘핑 짧게 몇 번 하고 말면 좋은 날이 있고 오늘이 그런 날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마지막에 변동성이 생길까 주의 깊게 봤는데 수급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개인도 풋매수를 23억 했다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들 양매수 기록했죠. 콜매수가 5,778계약으로 더 우세했습니다. 위클리도 마찬가지 양매수였어요. 금액적으로는 풋이 좀 더 우세했지만 결국에는 양매수였습니다.
어쨌든 오늘 요 선물이 4천억 빨갛게 보이는 걸 속지 않아야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 및 정혜원 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이걸 속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속지만 않으셨어도 오늘 승리, 반은 승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의 균형을 잃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삼성전자의 약세도 시장이 수급 대비 더 못 간 이유. 네. 그 다음에 달러 선물 오늘 외국인들이 3,500억 정도 매수하면서 환율 반등이 좀 있었죠. 그래서 오늘 달러 선물 외국인 3,500억 매수하면서 환율 반등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중립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매도 베팅을 했다가 다시 그걸 또 뱉어냈어요. 철회했습니다. 여기서 강력 매수 베팅했던 외국인들 외환 당국의 방어 1340선 목표 달성 1차 달성하고 잠깐 발 뺐다가 다시 중립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거는 조금 더 다른 쪽으로 누적이 좀 돼야지 될 것 같다. 어쨌든 길게 보면 월봉으로 상승 추세다. 상승 추세다라는 거는 시장이 약세 추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21년 고점부터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약세 추세다 시장이 그렇게 보시면서 추세가 뒤바뀌기 전까지는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주식 현물 같은 경우 혹은 선물 롱 포지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고요. 물론 짧게는 그런 구간들이 당연히 나오겠지만 어쨌든 뭐 달러 선물 그렇고요. 위클리 옵션은 외국인들이 외가 중심의 콜 매수를 좀 했습니다. 뭐 상방 베팅이긴 한데 버리면 안 되면 그만인 상방 베팅이에요. FOMC 끝나고 나면 이제 폭등에 베팅을 한 건데 약간 해치 성향이죠. 뭐 아니면 말고식 베팅입니다. 외국인들은 위클리 안 되면 그냥 버립니다. 그렇게 진심을 다해서 그걸 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가 지난 월요일에 나왔던 것처럼 손실에서 갑자기 수익으로 전환된 것처럼 금융투자는 살릴 수 있지만 외국인들은 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다음 위클리는 그렇고 월물 옵션은 좀 뚜렷하게 나눠지고 있죠. 외국인들이 콜 매도 중심, 개인이 품 매도 중심, 금융투자가 양매수 중심입니다. 콜 모아놓고 어제까지 품 매수해놓고 오늘은 좀 품 매도를 좀 했습니다만 어쨌든 종합적으로는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건 뭐예요? 외국인들은 상방 안 돼. 상방으로 못 가게. 외국인들은 전반적으로 지금 다 하락 베팅이 많아요. 외국인들 어차피 1월달에 제가 외국인들 떠나갈 거라고 다 경고했었잖아요. 언제? 11월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월에 공매도 금지 조치가 강력하게 갑자기 시행되면은 외국인들은 떠날 거다. 언제 떠나요? 1월부터 떠날 거다. 다 이때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때 유심히 제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 어쨌든 제 방에 계셨던 분들은 11월에 이거 경고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거는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경고했던 거고요. 우리 증권사에서도 많이 경고를 했던 건데 개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공매도 금지다 좋다 이거만 했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한두 달만 반짝 올라가고 1월부터 외국인들은 준비한 대로 약속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이때 엑시트하기로 한 증권사들 지금 떠나가고 있고요. 세팅 자체도 외국인들은 하방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세팅하기 불편한데 외국인들은 굳이 여기서 목맬 필요가 없단 말이죠. 좀 더 나은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서로. 그래서 외국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조기에 공매도가 다시 정상화돼서 무차입 공매도, 불법 공매도만 빨리 처단하고 나머지는 정상화시켜서 포지션 세팅을 편안하게 원래대로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렇지 않으니까 공매도를 제외한 다른 쪽에서 정말 힘들게 매도 포지션을 계속 쌓고 있다는 겁니다. 현물 매수한다고요? 아니요. 현물은 나중에 공매도가 없으니까 현물을 나중에 때리기 위해서 매수하는 겁니다. 현물 매수 착각하시면 안 돼요. 2020년 3월에도 외국인들은 현물 매도를 엄청나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3월 코로나 이 시점 급락 이후에도 계속 떨어질 것이다라고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랬죠. 근데 저는 그거 속지 마시고 외국인들이 현물을 많이 매도하는 게 떠나는 게 아니라 선물 매수를 통해서 나중에 미래를 도모하는 거다. 돈이 일단 요거부터 집중해서 롱 포지션을 구축하고 나중에 현물이 들어올 것이다 해서 장기 상승 포지션을 말씀드리고 20년 3월부터 21년까지 1년 정도를 올라갔던 거죠. 반대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현물 계속 매수하는 거 속지 마세요. 현물은 나중에 공매도가 없으니까 얘를 차익 매도 하기 위함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파생에서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하락 베팅을 하고 있고요. 이 하락 베팅이 누적이 되고 결국엔 쓰여질 때가 되면 정말 무서운 폭탄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사실 비중 줄이고 해도 지금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불편하게 만든 거 빨리 해소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거나 정말 우리 시장이
그런 것들이 해소 안 되고 나서도 해소 안 된 시점에서도 정말 가격이 싸다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능이 별로 안 좋은 것도 가격이 싸다면 용인할 수 있죠. 외국인 입장에서도 이러이러한 시장 매크로도 좋지 않고 지금 환경 좋지 않은데 가격이 정말 싸다 하면은 강력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익절하면서 숏 포지션을 밑에서 익절하면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점을 잘 포착해야 됩니다. 언제처럼요? 20년 3월 19일 코로나 최대 급락장 시점에서 보인 것. 그 다음에 요 코스피로 잠깐 보여드리자면 그 위치 그때랑 자 일봉 자 그때랑 그때가 이때죠. 이때처럼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롱 포지션 얘기가 이때였고요. 이때처럼 그리고 언제요? 2015년 8월 24일 외국인들이 정말 강하게 터닝 매수 여기서 매도 포지션 강하게 잡아놓은 거를 여기서 2조 원의 매수 선물 매수를 통해서 뒤집었던 그날 여기서 저점 찍혀있던 날 2015년 8월 24일 외국인들의 최대 선물 환매수 2조 원대 기록했던 거 1800 찍었을 때 이때처럼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생겨야 돼요. 그럼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락해야죠. 예. 그래서 시장은 지금 무서운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단기에 바로 안 갈 수 있어요. 좀 슬렁슬렁 위에서 놀다가 갈 수 있습니다. 2, 3월 때. 그러나 어쨌든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포지션 이거 무섭습니다. 외국인 콜매도 상방 못가 포지션, 개인 품매도 하방 못가 포지션. 개인들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겠죠? 금융투자 양매수 어디든 많이 가 포지션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개인들은 하방에 상당히 취약한 구조죠. 대체적으로 품매도 하면 이런 포지션이 나옵니다. 하방 어느 시점 가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건 누군가의 수익이 되겠죠. 하방 취약 구조, 시장이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거 포착해야 되고요. 원래 개인들은 품매도를 많이 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원래 외국인들은 외가 품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개인들은 어쩔 수 없이 품매도를 많이 잡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금융투자가 같이 가세를 했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금융투자는 거기다가 양매도를 구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처럼 금융투자가 양매수를 하는 경우라면 개인들이 평소보다 풋옵션 매도를 훨씬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방에 평균치보다 더 취약한 구조가 됩니다. 그랬을 때 하방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오늘 종가 선물 베팅 현황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3,500억 매수 그대로 3,900억 이게 종가로 이제 4,000억으로 바뀐 거예요. 4,000억 정도 매수 그대로 대량의 환매수와 신규 매도가 혼재했다라는 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고 투신이 종가에 약간의 환매수를 포함한 1,600억 매도 베팅을 했습니다. 투신은 최근에 1월 들어서 성적이 좋죠. 어제 매도 베팅했던 것도 오늘 급락 나오면서 성공했죠. 그래서 올해 성공률이 높고 투신은 선물 하방 포지션으로 전환됐습니다. 오늘 매도를 통해서 하방으로 전환됐어요. 잠시 매수 포지션을 취했지만 하방으로 전환됐고 반면에 주식 선물은 9거래일째 매수를 잡으면서 매수 누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방 포지션과 주식 선물이 서로 해지 관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오늘은 주식 선물을 227억 매수했네요. 그 다음에 투신이 매도한 거는 대부분 금융투자가 매수로 받아갔다라는 거 체크합니다. 자 오늘 코스닥 너무 힘들죠. 코스닥 지금 800 이탈. 오늘 종목 코스닥이 대체적으로 거의 다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코스닥이 장중에 코스닥 150 종목 중에 뭐 10%도 안 되는 정도 15개도 안 되는 정도만 상승하더라고요. 뭐 종가는 18개 상승했는데 뭐 나머지 150개 중에 18개 빼면 132개는 오늘 다 떨어진 거예요. 그 중에 하한가까지 있었고 NKMX 코스닥이 그냥 코스닥 150 말고 코스닥 전체로는 1300개 하락이 넘습니다. 1300개 정도 하락이 돼요. 코스닥 전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하루를 보냈고 800 이탈까지 만들면서 799점 얼마죠? 24까지 갔죠. 이거는 근데 제가 이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닥 차트 깨졌다. 코스닥 차트 아주 좋지 않다. 언제요? 요날. 전일 양봉을 음봉으로 다 덮어내는 저날 이미 흐름은 깨졌다. 그래서 약세를 확인했고 요 자리는요. 요 형태는 코스피로 치면은 선물로 치면은 요겁니다. 요때랑 비슷한 원리예요. 기술적으로 요거랑 비슷합니다. 요때 어떻게 됐어요? 하루 떨어지고 잠깐 받쳐주고 계속 떨어지는 형태로 갔죠. 하루 떨어지고 잠깐 받쳐주고 또 떨어지는 추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위험해요.
물론 여기 양봉이 껴있어서 조금 다르긴 한데 어찌됐든 원리, 구조적인 원리는 비슷합니다. 이거 여기에서 누적 거래가 많아졌고 매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 세 개 받쳐진 자리는 강력한 저항이 됩니다. 이 저항점 다 여기 의미 있는 자리들이거든요. 이때 그렇죠, 코스닥. 여기 지점에서 다 의미 있는 자리들이랑 겹쳐요. 여기 선물도 보시면, 자 선물 좀 크게 보시면 그 자리 어떤 자리예요? 그 자리가 여기서 터닝했던 여기가 이 자리잖아요. 여기 어떤 자리? 외국인들이 스위칭하고 달렸던 자리. 그거 깨니까 저항이 됩니다. 저항 못 넘어가죠. 여기서도 거기까지 갈 수는 있지만 지금도 약세로 바뀌었죠. 박스 안에 다시 들어오긴 했지만 어쨌든 코스닥이 약세인데 그러면 못 돌아오나요? 아니요. 단기적으로 반등 나올 수 있지만 반등이 나와도 제한적인 거죠. 정말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 강력한 힘은 어디서 나타날 수 있죠? 에코프로 BM. 나머지들은 시총 차이가 너무 나서 HLB가 물론 뭐 추세가 아직도 살아있긴 하지만 시총 차이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얘가 올라가야 돼. 에코프로하고 같이. 그래서 근데 에코프로 BM이 지금 저 PBR 종목을 찾는 이 시기가 됐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정책적으로 저 PBR을 찾아 끌어올리자. 오늘 기아 올라가고 막 어제 말씀 다 드렸잖아요. 어제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어제 이 저 PBR 찾기 이거잖아요. 쭉 어제 거 올리면 어제 마감 영상 이거 보면 국내 시장 저 PBR 주들 순환 급등 장세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하나생명, 롯데지주, 한국금융지주, 금호석유, 한화, SK네트워크스, GS, LG, LS, CJ, 영업무역, DLENC, 이마트, 롯데쇼핑, 한국가스공사, 기아, 현대제철, 현대백화점 등 정말 무수히도 많은 이 저 PBR 주, PBR 1 언더 종목들 정말 많습니다. 우리 시장에 우리 시장 자체가 PBR이 1이 안 되는데 종목들은 정말 많겠죠. 절반에 가까운 수준까지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와 반대로 얘네들이 이쪽으로 돈이 쏠리면 나머지 성장주들은 약세입니다. 성장주들은 대체적으로 코스닥이 있죠. 코스닥 특히나 상위주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같은 거 당연히 지금 이쪽으로 돈이 몰리는데 저거 약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코스닥 상위주도 대체로 성장주들이 포진되어 있어서 코스피에 비해 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 에코프로 BM이 다음 라인인 만약에 그렇게 해서 좀 더 떨어진다고 보면 뭐 중간에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힘이 계속 작용해서 더 떨어진다고 보면은 다음 라인이 어딥니까? 18만 5천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14만 선인데 야 14만 선까지 만약에 떨어진다고 봐요. 여기 단계적으로 이렇게 중간에 걸치긴 하겠지만 여기까지 열린다고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코스닥은 지금보다 100포인트는 더 떨어질 것 같네요. 요거 나온다. 요거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700 초반까지 열어둬야 됩니다. 가능성을. 꼭 간다라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자라는 겁니다. 맨날 기도하고 상승만 바라볼 게 아니라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 일단 현금화 해놓고 조금 준비하면 되잖아요. 거기서 어느 지점에서 내가 외국인처럼 받아볼 것이냐. 시장 계속 상승만 하고 상승만 바라볼 게 아니라 하락할 때는 또 하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준비해 줄 게 필요하고 그게 또 파생 상품에서는 파생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또 그게 수익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2, 3월에 나스닥이 특히나 또 고점 이렇게 랠리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꺾이기라도 한다면 한 달, 두 달 정도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상당히 위협적인 모습이죠. 나스닥 떨어지면 우리 시장 답 안 나옵니다. 일단은 그래서 현재 후퇴를 해야 되는 쪽이고 미련을 버리고 나 이거 손실이 얼마인데 손실이 10만 원일 때 지켜내면 나중에 50만 원, 100만 원 손실 커트하고 나중에 밑에서 덮어내면 그거 1, 20만 원 커버할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이 맞죠? 어때요? 2, 300만 원으로 더 커지는 거 1000만 원이다. 2, 3천만 원으로 커질 수 있는 손실을 먼저 끊고 나중에 다음 기회를 바라보는 거. 그럼 거기까지 안 내려면 어떡해요? 그럼 일단 현금이잖아요. 현금은 더 이상 잃지는 않잖아요. 다시 정돈하면 되죠. 시장의 흐름이 바뀌면 거기에 맞게 다시 풀어가면 되는 거지 내가 그냥 고스란히 폭락을 맞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거죠. 어쨌든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전개 상황을 더 봐야겠지만 확률적으로 지금 이렇게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펼쳐져 있으니까 미련을 일단 어느 정도 버리고 현물의 경우 현금 확보를 최대한 많이 해두고 최대한 리스크 관리를 해둬야 할 때라는 거. 나중에 외국인들이 저가 매수로 강하게 숏 포지션을 익절하며 들어올 때 함께 공략하면 많은 부분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2015년 8월 24일이나 2020년 3월 19일 20일 때처럼 그런 시기가 비슷하게라도 돌아온다면 그때 진행하시면 훨씬 더 내가 때려 맞는 게 덜 하잖아요. 때려 맞고 고스란히 때려 맞는 것보단 낫죠. 어쨌든 그런 전략을 한번 고려를 정말 진지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최근에 24년 초반에 결코 좋은 시그널이 없습니다. 시장의 정세도 전혀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국제 정세, 북한 외국인들이 얼마나 우리 시장을 지금
매도 세팅을 하려고 하면 그동안 북한 뭐 미사일 옛날에는 뭐 안 썼나요? 핵 실험도 하고 2016년도 막 그런 거 없었나요? 그때마다 다 단기적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서 미국 정보기관 어떻게 얘기합니까? 북한이 심상치 않다. 뭐라도 터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재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포지션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얼마나 우리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메시지들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 없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도 시장이 그렇게 전개가 됐을 때 맞춰서 갈 문제입니다. 시장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시장의 방향을 읽고 준비하고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 좀 길어졌는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길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고생들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이와 같은 것을 공부하실 분들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문의 주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라이브 방송 매일마다 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장중에 장중 시간 우리 국장 시간이다. 제가 방송하고 있겠구나 하셔서 생각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